예, 그 정혈량과 휴식기간, 누구든지 이 정혈요법을 처음 실천하시는 분, 얼마의 양을 뽑아야 하며 또 휴식은 얼마 동안 취해야 되느냐, 이게 누구에게나 관심이 깊은 문제가 되겠죠. 예. 먼저 정혈량을 보겠습니다. 양. 예. 그리고 일반 정상인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예. 그저 평범한 사람, 예. 특별히 뭐 체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약하다거나 무슨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50대, 6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예. 그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정혈량도 처음 하는 사람이냐, 초보자냐, 경험자냐, 그렇죠. 예. 생전 처음으로 하는 경우냐, 또 두 번째, 세 번째 몇 차례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처음 할 때가 제일 이런 의문이 많이 들겠죠. 생전 처음으로, 예, 부항을 내 몸에 걸고 정혈을 할 때, 피를 뽑을 때, 그때 얼마나 해야 되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답을 알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한 200cc 정도를, 200cc면 물컵이 한 컵이에요. 물컵이 한 컵. 종이컵은 150cc인데 물컵이 한 컵. 200cc 정도를 뽑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상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그렇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200cc라는 말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평균치로 따지면 200cc를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통 4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헌혈을 500cc 하죠. 그렇죠? 헌혈을 했다면 500cc 해버리면 500cc. 이 헌혈은 생혈을 뽑잖아. 생혈. 깨끗한 피. 예. 생혈을 뽑아도 500cc 뽑는데 50대, 60대 나이에서 생혈을 뽑는 게 아니고 어혈을 뽑을 때. 어혈을 뽑기 때문에 500cc에 비해서 더 적은 양. 그렇죠. 어혈이기 때문에 많이 뽑아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더 낮추어서 200cc를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500cc를 뽑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100cc를 뽑아도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100cc를 뽑아도 이거는 너무 많이 뽑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50대, 60대로서 체중도 한 60kg 정도 나오고 그저 평범한 일반 정상인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0cc를 뽑아도 괜찮은 사람, 200cc를 뽑아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버리면 100cc를 뽑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 제일 처음 할 때는, 예, 처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셔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cc 정도만 뽑으세요. 처음에는 100cc면 종이컵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이것도 생혈을 뽑지 말고 어혈을 뽑았을 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어혈을 뽑았을 때 100cc 정도 뽑아도 아무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어혈을 뽑아야 하는데 초보자가 실수로 또 뭐 진행하는 사람이 뭐 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운이 나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혈을 뽑는다고 했던 것이 생혈이 왈칵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생혈이. 외상 밖에 생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생혈이 나오게 되면 이 생혈은 100cc만 뽑아도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 빈혈 환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100cc보다도 또 더 안전하게 생혈을 뽑을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한 반으로 줄여서 50cc 정도 뽑는 거는 누구든지 50cc 정도는 뽑는 거는 생혈을 50cc 뽑는다 하더라도 위험한 정도는 절대 아닐 겁니다. 예. 그 50cc까지는 맘 놓고 뽑으세요.
단지 의외를 뽑도록 노력은 하세요. 의외를 뽑는다는 것이 생일에 나올 수도 있어요. 50시까지는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생전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으로 이 정예를 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50cc만 뽑아라, 누구든지. 예. 그래도 자기 판단에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내가 내 몸을 판단할 때 또는 우리 가족으로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정도는 충분하다, 이럴 때는 자기 책임하에서 처음부터 한 200cc 뽑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남을 해줄 때, 그렇죠, 특히 내가 돈을 받고 손님으로 봐줄 때, 그럴 때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돈까지 받아놓고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50cc만 뽑아보시라,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항상 50cc 뽑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예. 제일 처음 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50cc를 딱 뽑아보니까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달라요. 사람마다. 예,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끼리 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크게 보면 닮았지만 하나하나 뜯어 나눠 보면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는 얼굴도 사실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얼핏 보기 같아서 그렇지. 그래서 상황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50cc 뽑아보니까 우리 하는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더라. 뭐 뽑았는 느낌이 또 없더라, 이 말이죠. 즉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한 며칠 기다렸다가 뽑는 양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60cc도 좋고 100cc도 좋습니다. 예. 좀 늘려보시라, 이 말입니다. 왜 50cc 뽑아보니까 아무런 뭐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뭐 느낌상으로 뭐 어지럽다 이런 거 없다, 그죠? 예. 어지럽다거나 뭐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거나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찬다거나, 예, 그런 증세가 없다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뭐 연도 뽑아도 별로 차질이 없구나, 그렇죠? 이상이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이 중요해. 느낌. 예, 느낌이 중요해. 환자의 느낌. 예. 느낌이 중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병원에 가면 진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진단, 그렇죠. 빈혈 수치가 어떻다, 뭐 혈압이 어떻다, 뭐 어떻다. 진단, 이건 하나의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은 빈혈이 얼마다, 빈혈 수치가 지금 현재 10이다, 9다, 8이다, 수치가 내려갈수록 빈혈이 심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11 이상 돼야지 빈혈이 아닌데, 예. 11도 빈혈이라면 빈혈일 수 있잖아요. 17 정도 돼야지 아주 건강한 거죠. 빈혈 수치가 높은 거죠. 그러나 수치도 중요하지만 사열, 정렬하는 사람, 그렇죠, 본인의 느낌이 더 중요하다. 예. 느낌이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조금씩 괜찮다고 판단되면 또 조금씩 양을 늘립니다. 양을 조금씩 늘리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단계가 되면 조금 뭔가 느낌상으로 빈혈을 느낀다, 즉 어지러운 정신을 느낀다거나 뭔가 조금 몸에서 피가 부족해서는 느끼면 안 좋은 느낌이죠. 어지럽다거나 뭔가 이상 정세가 나온다, 숨이 차다거나, 예, 그런 이상 정세가 느껴져요. 그 느낌이 올 때 이제는 이 피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온다, 이렇게 하는 경고 신호거든. 그렇죠? 아주 위험한 경고는 아니고, 예, 이제는 조심하라, 이렇게 계속 뽑지 말고 좀 쉬어라, 휴식을 취하라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경고가 아니라 통보, 그렇죠? 휴식을 하시라는 통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휴식을 하는데, 휴식 기간은 얼마냐,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의 얘기고, 50cc를 뽑았는데도 뭔가 왠지 좀 어지러워, 예? 좀 어지러워, 예,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휴식 기간을 많이 해야 되겠죠. 10일 이상, 예, 10일 이상 많이 하세요. 예? 10일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10일 정도, 물론 정세에 따라서 뭐 20일도 될 수 있고 10일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는데, 50cc 뽑았는 거 가지고 정세가 심하다고 나쁜 정세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휴식 기간을 늘리고, 뭐 20일 내지는 한 달 30일 더 하고, 그냥 조금 안 좋은 느낌은 오는데 뭐 별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
한 5일쯤 후에 또는 10일쯤 후에 또 조금 더 해보세요. 50시 자지만 일단은 한 30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자기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누군가가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요렇게 하면 절대 위험한 건 없다. 만약 이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하면요. 앰뷸런스 불러갖고 병원에 가서 수혈 받으면 돼요. 이런 일로 죽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마음이 급해서 수혈 받는 거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조금 좀 휴식을 취하면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피부족 정체가 올 때는 뭘 하라? 소금물을 마셔주세요. 소금물. 예. 소금물을 왜 마시느냐 하면 우리 혈액 자체가 소금물입니다. 아시겠죠? 혈액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항상 0.9%의 염도, 예. 0.9%의 염도,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이걸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셔주면 혈액량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예. 혈액량이 증가할 뿐이지 그 속에 백혈구나 적혈구가 증가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적혈구와 백혈구는 그대로 하더라도 혈액량이라도 늘려주면 그것이 혈액으로서 더 역할을 더 잘해요. 예. 그럴 때는 소금물을 마셔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 예. 뭐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50cc만 뽑아보고 정도에 따라서 휴식 기간도 5일에서 10일에서 20일에서 늘려보고 또 조금 해보고 제가 얼마를 하라고 저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자기 판단해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적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만 뽑아도 빈혈을 느끼는 사람이 꾸준히 실천하지 않습니까? 휴식해서 빈혈을 회복해서 또 조금 빼고 뺄 때마다 진한 의혈을 뽑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 의혈을 뽑았다는 것은 몸에 큰 좋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또 뽑고 한 달 쉬었다가 또 뽑고 이렇게 해서 의혈의 양을 줄여 나가면 특히 병이 있는 자리에 건강이 나쁜 자리에 콩팥이라든지 그렇죠. 신장 콩팥이라든지 폐가 나쁜 사람은 폐 쪽에 그 자리에서 계속 뽑아보세요. 폐면 폐, 콩팥이면 콩팥 그렇죠. 심장이면 심장, 위장이면 위장 그 자리가 점점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점점 건강해지면 어느 날부터는 체력이 많이 회복되고 그때부터는 이 뽑는 양을 늘려나가도 괜찮아요. 예. 이와 같이 계산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쭉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저는 처음 할 때 그때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는데 뭐 나이가 좀 젊은 편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뽑아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또 뽑고 또 뽑으니까 어느 날 정말 어지러운 정시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어지러웠냐. 이 평지에서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예. 평지에서. 예. 그때부터는 하여튼 조심이 되는 거죠. 그래 처음에는 조금씩 뽑아야 했는데 요즘은 많이 뽑아도 괜찮아요. 예. 많이 뽑아도 회복이 빠르고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뽑아도 별 이상이 없어요. 예. 지금도 저는 피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피가 회복되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뭐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뽑는 양을 일단은 50으로 시작해서 느낌에 따라서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휴식기간도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그때그때 조절해 나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론이거든요. 우리 자연정의요법에는 이 상황이론이 핵심입니다. 그 어떤 요법에도 그 어떤 민간의술에도 상황이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이 상황이론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나온다. 그렇죠. 혈자리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정혈 양과 휴식기간도 전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건 확실히 알고 있으면요 답은 저절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론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본 원리. 기본 원리를 충분히 숙지할 때 이 상황이론을 적용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0에서 9까지 숫자가 10개 아닙니까? 10개. 숫자 10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0이 무엇이고 1이 무엇이며 2가 무엇이며 읽고 쓰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죠. 2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즉 이 숫자를 암기도 해야 되지만 뜻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암기와 이해를 충분히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하면 25가 되고, 이렇게 하면 52가 되고,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것이 다 풀린다, 이 말이죠. 기본을 확실히 알고 이해를 하면 상황에 따라서 모든 답은 풀리게 돼 있다. 뭐, 그러면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특히 노약자, 중환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노약자, 중환자도 상황에 따라서 노약자일수록, 중환자일수록 50cc보다도 더 적게 하려면 하십시오. 예. 30cc만 뽑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평범한 사람은 노약자, 중환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10cc 조금만 한번 뽑아보세요. 예. 뽑아보고 그 환자의 반응도 보고 그 환자의 기분도 살펴가면서 그 다음에 20cc를 하기도 하고 휴식기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약자, 중환자도 이렇게 이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러나 노약자, 중환자가 내 가족이 아니고 남일 때, 그렇죠. 남일 때, 특히 남이면서 특히 돈을 받고 할 때, 돈을 받고 내가 영업, 의료사업, 그렇죠. 의료사업이죠. 의료활동, 그런 차원에서 할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가족이라면 내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좀 무리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타인의 경우에는 남들은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뭔가 이상하게 이해를 못 시켜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억울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대상으로 특히 돈을 받고 할 때는 특별히 노약자와 중환자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 이 환자와 가족에게 이 방법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예. 내가 무조건 치료주기보다는 이 정열요법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책을 사보게 한다거나, 예. 아니면 나에게서 그런 이론 교육을 받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무조건 몸에 손부터 대는 게 이것은 좀 조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쓰레기, 그렇죠. 의혈을 뽑는데 왜 피부족이 오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한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왜 그렇겠습니까? 의혈만 뽑는다면야 피부족은 그냥 뽑을수록 막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 오겠죠. 예. 그런데 의혈 속에는 생혈이 섞여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생혈이 섞였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강바닥에 모래가 있죠. 모래를 포크레인이 모래를 돌려보세요. 모래가 딸려오면서 물도 왕창 딸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모래만 딸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래와 함께 물도 딸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혈을 뽑을 때는 생혈도 섞여 나온다. 아무리 진한 의혈, 100% 의혈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100% 의혈은 없어요. 반드시 이 속에는 생혈이 섞여 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실수로 뜻밖의 의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혈이 나올 줄 알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생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즉 실수에 의한 것, 또는 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혈을 하다 보면 생혈도 나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피부증 온다는 거, 이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